네, 수능날까지 여러분들의 국어 성적을 책임질 국어 강사 국어피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댓글로 가장 요청이 많았던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기술 지문, 요 비문학 문제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일단 이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파트별로 있죠. 이 비문학에서는 각 파트별로 핵심 내용들이 하나씩 딱딱딱 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그거를 잘 캐치를 해내야 되고, 그리고 서술을 되게 잘 봐야 돼. 이 기술 지문은 우리가 굉장히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요 기술 지문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끝마다 그 서술어라든지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말꼬리를 잘 잡아가면서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요 16번에서 18번을 담당하고 있는 해시 함수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단락부터 나눠. 요렇게 한 단락, 그 다음에 여기서 2개, 그리고 이렇게 3개,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가라고 써있는 요거 4개까지 크게 4덩어리라는 거죠. 그럼 각 덩어리마다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이거에 집중을 하면서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단락, 1단락. 온라인을 통한 통신, 금융, 상거래 등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편하죠? 우리 요즘에 막 주문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고, 하지만 보안상의 문제도 안고 있는데 뭐 개인정보 유출 이런 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암호 기술이 동원이 된다. 딱 이제 기술 지문인 거죠. 근데 어려우니까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야. 자, 전자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은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화폐 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자, 여기까지만 듣고 나면은, 자, 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바로 하기가 힘들어요. 비트코인은 해시 함수 이용하여 화폐 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건가 봐.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그럼 바로 본론 나오지. 해시 함수란, 자, 이게 뭐냐? 함수는 우리가 알죠. 우리 수학에서 많이 배우잖아. 그 수학, 어려운 수학, 저는 소포자여가지고 잘 모르는데, 수학에서 나는 함수부터 접었어. 자, 이 입력 데이터 X에 해당하는 하나의 결과값을 일정한 길이의 문자열로 표현한 수학적 함수이다. 근데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나 몰라. 그냥 해시 함수라는 게 그렇다고. 오케이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입력 데이터에 대하여 해시 함수 h를 적용한 수식을 이거라고 할 때 이랬잖아. 우리 보통 함수라고 하면 옛날에 우리 fx 이렇게 배우지 않나? 근데 여기는 왜 hx야? 해시 함수, 그 해시의 앞자를 따가지고 h라고 하나 보지 뭐 그런가 보죠. 어쨌든 적용한 수식을 hx는 k라고 할 때에 여기 나오는 이 k 값, 우리 보통 y는 이걸 y라고 하지 않나? y는 fx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k, 이 k를 해시 값이라고 한다라고, 해시 값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읽으면서 뭐라고 하면 되냐면, 아, 오케이, 그렇구나. 이게 뭐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때 해시의 값은 입력 데이터의 내용에 미세한 변화만 있어도 크게 이런 거 중요하다니까. 미세한 변화만 있어도 크게 달라진대. 원래 미세한 변화가 있어도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미세한 변화가 있으면 엄청 크게 바뀐다. 뭐 이런 말인 거지. 자, 그러면 계속 읽어. 자, 현재 여러 해시 함수가 이용되고 있는데, 여러 해시 함수 겁나 많겠죠? 우리가 아는 함수도 세상에 얼마나 많아. 함수가 밤새도 다 못 적을 것 같은데 함수가 엄청 많듯이 해시 함수도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해시 값을 표시하는 문자열의 길이는 각 해시 함수마다 다를 수는 있대. 그러니까 해시 함수마다는 다른 거야. 근데 특정 해시 함수에서의 그 길이는 고정이 되어 있다. 이런 거 엄청 중요해. 특정 해시 함수에서의 그 길이는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요 해시에 대한 이야기와 걔의 성질에 대해서 요 1단락에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해주려고 이렇게 그림이 주어져 있는 거지. 그럼 이 그림을 한번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자, 입력 데이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이 해시 함수 h를 거치면 요렇게 11자리의 요런 해시 값으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통일. 여기에 원에서 망으로 원망. 이거 한 글자가 바뀐 거죠. 한 글자가 바뀌었는데 이 해시 함수에 넣었더니만 11글자가 다 바뀌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생뚱맞은 이런 게 나온다. 이게 글자가 한 개가 바뀐다고 해서 여기서 뭐 한 자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랜덤으로 그냥 바뀌어버린다.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예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해시 함수라는 것은 데이터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용이 된대. 자, 봐봐. 한 글자만 바뀌어도 이렇게 생판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 굉장히 잘 쓰인다 이런 겁니다. 자, 가령
상호 간에 동일한 해시함수를 사용한다는 걸 때 여기 동일한 해시함수, 같은 해시함수. 자, 전자 문서와 어떤 문서와 그 문서의 해시값. 해시값이 뭐냐면 이 출력값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해시의 입력값에다가 내가 이렇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 문서의 내용을 입력을 해요. 문서의 내용을 입력을 하면은 11자리가 나온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전송을 할 때에 이 전자 문서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가다가 위조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전자 문서를 내가 미리 해시값을 계산을 해서 이 해시함수를 거쳐서 해시값을 얻어낸 다음에 이 원본과 이 해시값을 받는 사람한테 같이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이 우리가 보낸 그 내용 있잖아, 내용을 해시에 넣어봐. 그래서 11자리 나오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보낸 11자리랑 똑같은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만약에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내용에 위변조가 없었다는 말인 거지. 근데 만약에 한 글자라도 바뀌었다. 근데 한 글자가 바뀌긴 힘들걸. 다 바뀔 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바뀐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용에 뭔가 이상이 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전송을 하면 상대방은 수시나 전송 핵시함수 적용하여 결과값을 얻으니 비교함으로써 문서가 변경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내가 방금 설명한 거 그대로. 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정보의 위변조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때 요 해시함수를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뭐 암호 기술 이런 얘기 했잖아, 맨 위에서. 암호학 뭐 기법인가 보지. 자, 이제 세 번째. 자, 그런데 자, 법 얘기 나왔죠? 자, 해시함수가 일방향성과 충돌 회피성을 만족시키면 암호 기술로도 활용이 된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벌써 기역, 니역 딱딱 매겨놨지. 기역은 일방향성, 니은은 충돌 회피성. 그럼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네. 여기 문제에 보면 여기 지금 기역, 니은에 대한 문제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 우리 세 번째 단락에다가 힘을 줘서 읽어야 된다고, 읽을 때. 그리고 당연히 일방향성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올 거고, 기억이니까. 그 다음에 충돌 회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그럼 나는 파란색으로 이 일방향성을 좀 읽어볼 거고, 빨간색으로 충돌 회피성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와. 자, 일방향성이란 하고 일방향성 먼저 나오지. 란. 주어진 해시값에 대응하는 입력 데이터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복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방향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특정 해시값이 주어졌을 때, 즉 함수값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함수값을 보고 뒤에 그 역함수를 계산할 수 없다고. x를 못 찾는다고.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일방향성이라고. 그러니까 한 방향만 된다고. 원래 역함수가 성립하려면 일로도 가면은 거꾸로도 와야 되는데 못 와. 못 온대, 이 암호 기법이. 나도 몰라, 기술이니까. 자, 그리고 충돌 회피성이란, 자, 빨간색으로 할게요. 충돌 회피성이란 특정 해시값을 갖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자, 다시 한번 읽어. 충돌 회피성이란 특정 해시값, 그러니까 어디 함수값을 말하는 거잖아. 나온 그 값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대. 그러니까 만약에 함수값이 똑같아. 특정 해시값을 갖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대. 여기서 어렵대, 불가능하대. 그냥 그런 거보다 해요. 불가능하대. 여기서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 순간 그 땡이죠, 땡. 보기에서. 자, 서로 다른 데이터 xy에 대해 자, 이 함수를 거쳐 hx와 hy가 각각 독출한 값이 동일하면, 즉 같은 값이 나왔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충돌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난 너무너무 배고파 이랬는데 그 11자리가 1, 2, 3, 4, 5, 6, 7, 8, 9, 0, 0 이렇게 나왔어. 근데 내가 나 너무 졸려 이렇게 입력했는데 1, 2, 3, 4, 5, 6, 7, 8, 9, 0, 0 이렇게 11자리의 문자열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근데 만약에 나오잖아? 그럼 그걸 갖다가 충돌했다고 한대. 충돌한대. 충돌이라고 하고 이때의 x와 y를 충돌쌍이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 회피성은 이러한 충돌쌍을 찾는 것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동원하더라도 그것을 완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대.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해. 이론으로는 가능한데 그걸 충돌이라고 하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대. 그러니까 꿈에서 가능하죠. 꿈에서. 그런 말인 거겠지 뭐. 나도 몰라. 사실상 불가능하대. 가능할 것 같지만 불가능하대.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단락 읽어볼게요. 자, 예시가 또 나오는 온라인 경매. 자, 해시함수는 온라인 경매에도 이용이 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일방향성과 충돌 회피성을 만족시키는 해시함수 G가 모든 경매 참여자와 운영자에게 공개되어 있다고 하지. 자, 오케이. 자, 이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각 입찰 참여자는, 그러니까 이 어떤 물건을, 경매에 나온 물건을 내가 사고 싶어. 그러면 이 자신의 입찰가를 감추기 위해서 논스의 해시값과 입찰가의 논스 더한 것의 해시값을 함께 게시판에 내가 설명해 줄게. 자, 여기다 이렇게 밑줄을 긋고, 자, 논스가 일단 뭔지는 나도 몰라. 논스가 뭐야?
입찰가를 추측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입찰가를 더해지는 임의의 숫자. 아, 랜덤 숫자네. 랜덤 수. 나도 몰라. 이런 숫자인데 왜 그러냐면 이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데 100만 원을 적어서 냈어. 입찰 가격을. 어떤 물건이 딱 경매에 나왔는데. 근데 옆 사람이 내가 100만 원을 적어서 낸 걸 보고 자기가 사려고 101만 원 이렇게 적어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입찰 가격은 이 사람이 못 보게 해야 돼. 기밀이야.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입찰 참여자. 난 이 물건 꼭 사고 싶은데 자신의 입찰가를 감춰야 되잖아. 내가 만약에 100만 원 주고 살 건데 얘가 101만 원 써가지고 얍삽하게 사는 거 싫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숨기려면 100만 원 이렇게 써서 내면 보이죠. 그래서 나는 논스, 이 랜덤한 어떤 숫자 있지. 뭐 17 이런 거? 아까 전에 이거 봤죠. 한 글자만 바뀌어도 얘 11글자가 다 바뀐다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 이렇게 써서 100만 원 이렇게 써서 내면은 그 100만 원에 해당되는 11자는 일정하지만 내가 100만 원에다가 이 랜덤수 만약에 17 같은 거를 더하래네? 더해서 117을 갖다가 입력을 해버리면은 나온 결과는 완전 딴판이잖아. 그 논스라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첨가를 해가지고 입력을 하라는 거지. 캐시값을 함께 게시판에 게시를 한대.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나온 숫자만 보고 지가 만약에 뭐 100, 101, 100, 뭐 105만 원, 11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했을 때 내가 내 결과값을 도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17 이런 거 입력한다기보다는 1723, 1111 막 이런 거 이 8글자로 추가해가지고 내버리면은 완전 찾기 힘들겠죠. 자, 그러면 해시값과 해시값 게시기한이 지난 후, 그러니까 나는 해시값의 게시기한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바꿔. 서로 얼마 낸지도 몰라. 그때 각 참여자는 본인의 입찰가, 내가 얼마를 썼는지 100만 원, 그리고 논스를 운영자에게 전송해. 제 논스는 17231111입니다. 그러면 이 운영자가 내 입찰가 100만 원이었지. 내 100만 원과 내가 이거 준 숫자 17231111을 더해서 얘가 입력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 운영자는 그 나온 결과값을 보고 내가 냈던 거랑 비교해가지고 아, 맞네요. 당신이 이 입찰가를 쓴 게 맞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니까 운영자 최고 입찰가를 대출한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한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비밀로 잘 기밀이 유지가 되면서 경매가 끝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로써 온라인 경매 진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 다양하게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이런 해시가 잘 이용이 된다. 이런 이제 내용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읽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윗글의 해시 함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 자, 1번. 전자화폐를 사용한 거래 안전성을 위해 해시 함수가 이용될 수 있다. 오, 당연하지. 이런 전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편리함을 주지만 문제, 암호 기술을 동원되는 그게 해시라며. 그러니까 당연히 이용될 수 있는 1번은 너무 당연해. 이건 1 더하기는 2죠. 자, 2번. 특정한 해시 함수는 하나의 입력 때부터 두 개의 서로 다른 해시값을 도출하지 않는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죠. 왜냐면 해시 함수가 하나를 딱 입력하면은 두 개의 어떻게 서로 다른 게 나와. 한 개가 나오겠지. 이런 함수인데 해시 자체가 1대1인데. 자, 3번. 입력 데이터 X를 서로 다른 해시 H와 G, 서로 다른 함수에다가 넣었어. 그랬더니 언제나 동일하다 같은 소리 하네. 이게 서로 다른 함수인데 우리가 서로 다른 함수에다가 정의역을 넣으면은 치역이 같게 나오냐고. 당연히 다르지. 이거 무슨 말 같지도 않아. 이건 3번은 나는 이 문제를 안 읽어봐도 알 것 같아. 서로 다른 함수에다 넣는데 어떻게 동일하게 나오나? 그죠? 여러분? 이거 절대로 이거 체크를 할 수가 없네요. 막 답이 3D로 보이죠? 자, 4번 문제를 보세요. 공부하는 거니까 다 읽을 거야. 입력 데이터 XY에 대해 특정한 해시 함수 H를 적용한 이거와 이거. XY 서로 다르다고 쳐봐. 도출한 해시 값의 문자열의 길이는 언제나 동일하다. 길이는 같다고. 여기 11자로 같잖아. 얘 보면, H 보면. 길이는 같다. 자, 여기 읽어봐요. 길이는 고정돼. 형광펜 들어갔잖아. 형광펜. 저런 데에다가 이런 고정이니 변동이니 증가니 감소니 이런 끝 말꼬리 잡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5번. 발신자가 자신과 특정 해시 함수를 공유하는 수신자에게 받는 사람한테 어떤 전자문서와 문서의 해시값을 동시에 전송하면 받는 사람은 그 문서의 병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내가 이거 완전 자세하게 설명했잖아 아까. 됐죠? 자, 17번 문제를 볼게요. 자, 윗글의 기역, 니은 가지고 이제 푼다. 자, 세 번째 단락 초집중. 기역 일방향성, 니은 충돌, 회피성. 자, 1번을 읽어봐. 자, 기역을 지닌 특정 해시 함수를 전자문서 XY에 각각 적용하여 도출한 해시값으로부터 XY를 복원할 수 없다. 없다. 맞잖아. 가장 적절한 거? 1번이네. 이거 딱 끝나버렸죠? 왜냐면 이렇게 가는 것만 되지 쌍방향 소통이 안 된다고. 그게 바로 일방향성이잖아. 이거 진짜 완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말 자체가 일방향성이라는 말 자체가 복원할 수 없다. 빠꾸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이 정답이 되는 거. 이게 핵심이잖아. 이게 일방향성의 핵심.
자,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 XY에 특정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도출한 문자열의 길이 같은 것은 해시 함수의 기억 때문이다. 자, 문자열의 길이가 같은 게 무슨 해시 함수의 일방향성 때문이야.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위에 그냥 해시 값이 같다며. 그냥 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3번. 니은을 지닌 특정 해시 함수를, 그러니까 충돌 회피성을 지닌 특정 해시 함수를 XY 각각 적용한 도출 해시 값의 문자열의 길이는 서로 다르다. 이 특정 해시 함수인데 길이가 왜 다르냐고. 자, 4번. 입력 데이터 XY에 특정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도출한 해시 값이 같은 것은 해시 함수의 니은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특정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도출했더니, 그 XY 넣어서 도출했더니 충돌 회피성 때문이다가 아니라 이 충돌 때문 아니야? 여기서 이 특징을 보면은 충돌이 뭐랬어? 이 도출한 값이 동일하면 충돌이라고 하고 이때 XY 충돌 쌍이라고 하고 충돌 회피성은 다른 얘기 나오잖아. 이거 충돌에 대한 얘기네. 이거 4번 땡. 자, 5번. 입력 데이터 XY에 대해 기억과 니은을 지닌 서로 다른 해시 함수를 적용했을 때 도출한 결과값이 같으면 이를 충돌이라고 한다. 이게 아니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내가 이거를 분홍색으로 해줄게. 뭘 충돌이라고 하냐면 hx와 hi가 각각 도출한 값이 동일하면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 함수가 지금 서로 같잖아. h 함수로. 근데 여기 봐봐. 서로 다른 해시 함수를 적용했을 때 같은 소리 하네.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땡. 5번 할 말 한. 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18번 문제를 볼게요. 자, 가에 따라서 보기의 사례를 이용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 자, 온라인 경매 사이트. 자, 이 4단락에서도 이제 중요 포인트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어떤 사람 이 A랑 B가 참여를 했어. 근데 A는 A 가격, B는 B 가격에 사고 싶어. 근데 지네가 논스 해시값, 임의의 랜덤수라고 했죠? 그 논스가 어떤 임의의 수가 있지. 얘는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해, 이렇게. 그러면 A랑 P랑 더해가지고 해시값 내보면은 M이 나온다고. 이거는 이제 B랑 Q랑 더하면 N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쌤 그러면 이 R이랑 S는 뭐예요? 이러면 그거는 이 논스 어떤 임의의 수 P를 해시 함수에 넣어서 나온 그 해시 값이라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자, 어때 1번. A는 ARM을 모두 게시기한 내에 운영자에게 전송해야 한다. 땡. 자, 왜 땡이냐? 여기 보면 입찰가, 지난 후에 내라 그랬잖아. 입찰가와 논스를 운영자에게 전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운영자에게 그 기간 내에 전송하는 게 아니라 지난 후야. 지난 후. 게시기한이 지난 후. 그러니까 땡. 1번 땡. 적절한 거 찾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읽어보면 운영자는 해시값을 게시하는 기간이 마감되기 전에 최고가 입찰가를 알 수가 없지 당연히. 그죠? 당연히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자, 3번. M과 N이 같으면 RS가 다르더라도 A, B의 입찰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가 무슨 헛소리야. 여기서 이게 지금 만약에 같잖아 결과값이. 그럼 얘네들이 완전 입력한 얘네들도 다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 같은 값이 나오기가 굉장히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4번. A와 B 가운데 누가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였는지는 R과 S를 비교하여 정할 수가 있다는 게 아니지. R과 S만 가지고 어떻게 알아? A랑 B도 알아야지. 논스 해시값만 가지고는 어떻게 알아? 자, 5번. 자, B가 게시판에 M과 R을 통해. 자, M과 R을 통해 A의 입찰가 A를 알아낼 수도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있으면 그 뒤로 역행해가지고 입찰가까지 알 수 있다고. 같은 소리 하지 마요. 5번 아니죠? 이게 역으로 안 된다고. 일방향성. 핵심이죠. 어쨌든 2번 너무 쉬웠다 이 문제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의 요청이 많았던 이 기술 파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또 이 국어의 해설을 원하는 그런 지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국어 몇 년도 몇 번 이 국어를 해설을 해달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이 해설 강의를 찍어서 여러분들 그 수능 때까지 이 국어의 해설을 담당하는 그 국어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4월 1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안녕.